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통계학 김중백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제가 녹화하고 있는 날짜는 4월 7일이에요. 4월 7일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정상적으로 듣게 되는 시간은 아마도 지금이 4주째니까 다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비대면 강의의 연장이 이제는 결정이 돼가지고 어찌 보면 무기한 연장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험 실습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특별한 말이 있지 않는 한 대면 강의로 다시 전환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좀 아쉽고요. 물론 뭐 온라인 강의의 앞으로 확대가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저도 이번 학기에 한번 해보니까 기본적인 이론이나 개념 설명은 온라인 강의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수업 시간에는 토론이나 논의 혹은 조별 모임 같은 걸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학기부터는 진지하게 많은 수업을 블렌디드 클래스, 즉뭐 절반은 온라인, 절반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지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기는 좀 예기치 않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지금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색한 부분도 있고 제가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의견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한 번에 다 모두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조금씩 반영을 하도록 하고 이 수업 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몇 학생들에게 여쭤봤는데 뭐 많은 학생들은 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동시에 또 몇몇 학생들은 조금 진도가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진도가 빠르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다만 이 진도에 걸맞는 복습이나 리뷰가 좀 적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만큼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평가 방법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되는 아직 결정이 완벽하게 안 된 상황이어서 제가 연습 문제의 푸는 분량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일부러 연습 문제 푸는 부분은 완전히 평가 방법이 결정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하려고 지금 좀 기다리고 있고 아마 그때 좀 리뷰를 조금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 4월 6일 날 여러분께 이메일을 보내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는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답을 주고 있고요. 제가 4월 8일까지 의견을 듣고 그 이후에 기존의 방식인 온라인 시험 플러스 과제,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닌 과제 두 번에서 세 번으로 올리고 질적 연구 방법으로 쓰여진 논문을 양적 연구 방법으로 재접근하는 그런 방법, 그 두 가지를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냥 한쪽으로만 갈지, 그 다음에 양쪽을 병행할지는 저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방법 다 나름대로의 일장일단이 있고, 이번 학기에는 이제는 이번 학기만 한시적으로 절대평가가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여러분께는 어느 정도 뭐 충분히 선택의 폭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8일까지 제가 의견을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정확하게 다시 최종적인 의견을 최종적인 결정을 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잠시 이제 포즈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좀 또다시 좀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하던 5장 Statistical Inference 통계적 추론, 뭐 추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투도박 그림, 굉장히 중요했던 그림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은 네.
네, 그 지난 시간에 5장 스태티스컬 인퍼런스에 하면서 맨 처음에 이거를 보면서 같이 시작을 했죠. 아, 여러분들이 요즘 정치 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여론조사를 접하게 될 거예요. 뭐 어떤 후보를 뭐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여론조사를 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죠. 표본 추출을 어떻게 했고, 응답 방식은 어떻게 되었고, 그다음에 조사 대상은 누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표본 오차 부분이에요. 이 표본 오차 부분이 가장 여기서 중요한 통계학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그 위에 나와 있는 표본 추출 방법도 물론 중요해요. 왜냐하면 표본 추출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표본이 무슨 표집으로 되어야만 랜덤 샘플링, 무작위 표집이죠. 표집이 어떻게 되어야만 네, 표집이 어떻게 되어야만 랜덤 샘플링이 되어야만 랜덤 샘플링이 되어야만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모수를 추정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표집이 랜덤 샘플링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눈덩이 표집이라든가 눈덩이 표집 기억나시죠? 눈덩이 표집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옛날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 눈덩이 표집 같은 경우는 샘플링을 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라든가 굉장히 뭐 극빈층이나 극부유층들 일반적인 샘플링 기법으로는 잡아내기 힘든 분들을 어떤 먼저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먼저 샘플을 하고 이분들의 지인이나 이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점점 샘플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들 혹은 이제 그야말로 편의 표집 여러분 어디 가죠? 편의점 가죠? 편의점 왜 가요? 아무거나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편의 표집은 그냥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편하게 샘플링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로 언제 많이 쓸까요 이거? 네, 시민교육 때 많이 하죠. 지금은 세계화 시민이죠. 죄송합니다. 뭐 반농반진이에요. 여러분들 세계화 시민이나 뭐 이런 바에서 설문지 가끔 돌리는 거 저한테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설문지가 대체 저한테 왜 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편의 표집이죠. 물론 뭐 편의 표집이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편의 표집도 어디까지나 표집은 표집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편의 표집의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것만 주의하면 돼요. 편의 표집은 편의 표집일 뿐 일반화를 하면 안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편의 표집을 통해서 얻은 샘플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면 안 된다? 추론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근데 표본 오차. 표본 오차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얻은 거는 샘플이란 말이에요. 샘플이에요. 이 샘플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네, 모집단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샘플과 모집단에는 차이가 있죠.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샘플에서 얻은 통계치와 모수의 모수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없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자, 박윤서 학생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은 don't know예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왜? 왜 알 수 없어요? 모수를 모르니까. 모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모집단이 무엇인지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모수가 뭔지는 모르는 거죠. 모수가 뭔지 알면 우리는 통계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죠.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퍼퓰레이션을 추론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성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틀릴 수 있는 오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오차가 존재해요. 다만 이 오차를 어떻게 존재할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 후보를 지지하는 정도 혹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요즘 대통령님께서 좀 지지도가 올라갔죠. 예를 들어서 55%가 나왔어요. 다만 표본으로 얻은
뭐 표본이 1000명일 수도 있고 2000명일 수도 있고 3000명일 수도 있지만 표본으로 얻은 그 값에서 55%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문 대통령을 55% 지지할지는 일단은 모르는 거죠. 물론 55%보다 훨씬 많은 분이 실제로 지지하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55%보다 적은 분이 지지하고 계실 수도 있죠.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카데믹 게스 혹은 아카데믹 에스티메이션은 실제로 문 대통령의 실제 지지율에 가장 근접한 값을 찾는 건데 우리가 하는 근접한 값을 찾기보다도 실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값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즉 표본의 통계치를 가지고 모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범위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표본 오차 샘플링 에러라고 하죠. 이 표준 오차를 3.1포인트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0.031 그 다음에 이거 몇 수준에서 95% 신뢰 수준에서 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점 추정치와 구간 추정치를 가지고 우리는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할 거는 여기 나와 있죠. We will estimate a parameter using both of above estimates. 즉 점 추정치. 점 추정치는 쉽게 표현해서 표본에서 얻은 통계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거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따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뭐냐? 우리가 표본을 구했으면 이 표본에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그냥 점 추정치를 찾아내는 거지. 이거는 통계적으로 여기에 손을 댈 수 있는 거 없어요. 통계적으로 손을 댄다기보다도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하나. 최대한 랜덤 샘플링을 잘 하면은 가장 좋다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가장 unbiased된 불편향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오늘 제가 산 커피입니다. PPL을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상표는 보여드리지 않겠어요. 별 큰 맛은 없네요. 구간 추정치는 뭐냐면은 표본 추정치를 가지고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수가 위치할 수 있는 구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구간 추정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구간이고요. 어떻게 표현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afety net, 안전망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본 통계치가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데 가장 필요한 점 추정치인 건 맞지만 이것도 역시 추정치지 모수를 알 수 있는 정확한 값은 아니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수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값들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가 바로 뭐냐면은 신뢰 구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뢰 구간이면 무슨 얘기냐면은 네, 모수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네,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부분은 통계학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이 confidence interval은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규정도 적절하지 우리가 어찌됐건 범위를 우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얼만큼 정확하게 내지는 얼만큼 덜 정확하게 우리의 학문적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실용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 범위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즉, 자, 이 결국은 이 표본 오차라고 표현한 이것이 이제 신뢰 구간을 구성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1% 플러스 3.1포인트 다르게 표현하면은 3.1% 혹은 0.031이지만 이것이 항상 정해진 거냐? 항상 always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이 3.1이란 건 여러분들이 하도 자주 봐서
그냥 원래 저런 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거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저 범위를 늘렸다가 좁혔다가 할 수 있어요. 이만큼 늘렸다가 좁혔다가 할 수 있어요. 다만 늘렸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좁혔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신뢰 수준과 결국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점 추정치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기본적으로 샘플 민이나 샘플 프로포션을 사용합니다. 샘플 민이나 샘플 프로포션. 샘플 민은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어떻게 주로 표현하면 Y바라고 표현하고요. 샘플 프로포션은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파이 헤이. 파이 햇이라고 표현해요. 뭐 그냥 P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아마 책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파이와 파이 햇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P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샘플 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샘플 민은 그럼 언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연속 변수랑 불연속 변수 혹은 등간 변수, 인터벌 베리어블, 노미널 베리어블, 오디널 베리어블 어디에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인터벌 베리어블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 사용하는 겁니다. 평균은요. 왜냐하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죠.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뭐 광주 등등 지역을 구분하는 범주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부여하면 그 숫자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그 숫자는 오직 그냥 구분만 하는 거니까요. 그럼 프로포션은 뭐예요? 프로포션이 바로 그럴 때 해당되는 거죠. 다만 이 프로포션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비율이죠. 그래서 이 프로포션은 기본적으로 어떤 값으로 코딩되느냐가 원칙적으로 중요하진 않아요. 프로포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냐.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 지지하냐 안 하냐 질문을 물어볼 수 있죠. 이거는 연속 변수가 연속 변수 아닐까요? 연속 변수 아니죠. 왜? 숫자적 개념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지지하면 1, 지지 안 하면 0. 반대도 가능해요. 지지하면 0, 지지 안 하면 1. 혹은 뭐 바보같이 하지만 지지하면 1736, 지지 안 하면 2719.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요. 가능은 해요. 다만 우리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한다는 거죠. 왜 바보 같은 짓은 안 하냐? 요 다음 페이지는 나오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비율 같은 경우는 0과 1로 표현했을 때 가장 계산하기도 편하고 직관적이고 알아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0과 1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unbiased랑 efficient에도 얘기했어요. unbiased 같은 경우는 sampling distribution of the estimate centers around the parameter. 이게 좀 복잡한 개념인데요. 요거를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population mean이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population mean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Y바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샘플 하나 뽑았어요. 만약에 1000명짜리 샘플을 뽑아서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Y바가 하나 나왔어. 근데 문제는 이 Y바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아니면 아주 예외적으로 여기 있을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모를까? 계속 똑같은 질문인데 박주희 학생 왜 모를까? 우리의 Y바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왜 모를까? 알아? 박주희 학생 속으로 대답하고 있죠? 그리고 박주희 학생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대답을 속으로 아니면은 겉으로 하셔도 좋아요. 그런 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수업을 따라오고 있는지 안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제가 잘 보시면요. 계속 제가 비슷한 것만 물어봐요. 제가 왜 굳이 비슷한 걸 물어보겠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왜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이 수업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께 통계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숙지시켜 드리는 건데
통계의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뭐라고 판단하냐면은 샘플과 모수 간의 표본과 모집단 간의 연계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알 수 없다. 왜? 얘가 어디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얘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Y바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뭐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미 제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말씀드렸죠. 중심 극한 정리 CLT에서 말씀드렸죠. 자,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population mean을 중심으로 해서 Y바들의 모든 Y바들을 다 해서 디스트리뷰션을 하면 어떻게 된다? 네, 요렇게 어떻게 돼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노멀 디스트리뷰션 오브 샘플링 민이죠. 자, 가끔씩 여기 쓸 때는 조금 좀 이렇게만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 SM, 네, 이게 뭐 약자가 우리가 상상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 그림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오브 샘플링 민이죠. 샘플 어떤 n개로 구성된 모든 샘플들을 다 뽑았을 때 그 샘플들의 평균들의 분포가 이렇게 정규 분포가 돼 있는 거죠. 정규 분포가 돼 있다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을 표현하면 영어 표현 symmetrical. 뭐를 중심으로? around mu. population mean을 중심으로 해도 좌우로 고르게 분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unbiased란 거예요. 즉, unbiased는 sampling distribution of the estimate centers around the parameter value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Y바를 사용하는 거예요. Y바가 뭐 특별히 좋아서, Y바가 이뻐서 하는 거 아니에요. Y바를 그래서 사용하게 되죠. 누구 대신? Y바의 최대 숙적, 미디안에 비해서 Y바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미디안은 저렇지가 않아요. 물론 미디안이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언제가 저럴 것 같아요, 여러분? 미디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가 저렇게 될까요? 박채연 학생? 이건 좀 어려운 건데 미디안이 저런 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언제? 대답했나요? median equal mean. 그다음에 under assumption that symmetrical. 쉽게 표현해서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었을 때, 완벽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었을 때는 미디언이 민과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Y바가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fficient 부분은 뭐 smallest possible standard error인데 이거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도 되고 usually you don't need to pay attention to efficiency issue. 제가 왜냐하면은 배워보니까 이 효율성 이슈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요 뒤에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자, 그래서 먼저 5.2 confidence interval for a proportion 지난 시간에 거의 여기부터 마무리를 했었죠. So record that sample proportion pi hat is a mean when we let y equal 1 for observation in category of interest, y equal 0 otherwise.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쉽게 표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럼 1.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한다. 0. 이렇게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죠. 1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코딩해도 되지만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recall the population proportion is mean mu over population distribution having
그러니까 이게 모수, 이게 모수라는 얘기죠. 이게 모수예요. 그러면은 이게 population의 proportion이고 population의 사건이 일어날 proportion이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proportion이 있으면은 이 proportion에도 뭐가 있냐면은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standard deviation이 있어요. proportion에도 공식이 있고 이 proportion을 구하는 공식이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population proportion 곱하기 1 마이너스 population proportion. proportion은 언제나 0부터 1까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모든 것들이 다 1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포션이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자, 프로포션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지지 조사에서 보니까 100명이 모두 다 네, 나는 지지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그럴 때 만약에 확률은 얼마예요? 지지할 확률은 1이죠. 그러면 지지하지 않을 확률은 얼마예요? 0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지할 확률이 1이고 지지하지 않을 확률이 0이면은 결국은 이건 1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모든 값은 같은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즉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가 있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뭐다? 네, 이 population proportion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of sample proportion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ampling distribution of sample proportion. 근데 여기에 이 분포에 보면은 이 분포에도 뭐가 있냐? 이 나름대로 얼만큼 이것이 퍼져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배웠죠? 퍼져 있는지를 배우는 건 뭐냐면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뭘로 나눈다? 루트 n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은 여기서 바로 가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이거 루트 n이에요. 루트 n은 그때 공식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뒤로 가기 전에 여기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n이 커지면은요. n이 커지면은 스탠다드 에러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n이 커지면은요. 스탠다드 에러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죠. 스탠다드 에러가 작아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네. 이 모양이,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자꾸 뾰족해진다는 말이에요. 뾰족해진다는 말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분포가 점점 narrow해진다는 얘기고 narrow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의 샘플 프로포션이 population proportion에 근접할 가능성이 커진다, 작아진다? 박현애 학생,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면 오른손, 작아지면 왼손. 하나, 둘, 셋. 네, 오른손. 커지죠. 왜냐하면은요, 이미 안 학생들에게 좀 지겨운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것과 1번. 이렇게 돼 있으면은 2번 했을 때, 둘 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무작위로 뽑은 내지는 우리가 무작위로 가지고 있는 샘플 프로포션이 unknown population proportion에 근접할 가능성이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2번이 더 크죠. 왜냐하면 더 많은 값이 어디를 중심으로? 얘를 중심으로 모여 있으니까. 네,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앞쪽에 리뷰가 좀 길었어요. 사실 좀 제가 요 앞쪽 강의를 하고 지금 조금 시간을 좀 텀을 두고 새로 강의를 찍는 거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앞쪽 강의에 그 리뷰에 시간을 좀 많이 들였는데 요 뒤쪽 부분은 조금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5.2의 이 그림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사실은 알고 나면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제 이 그림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번 학기에 추론 통계를 배우는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미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요 그림부터 우리 시작할까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Sampling Distribution of Sample Proportion이에요. 즉, Unknown Population Proportion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n개의 샘플로 구성된 모든 샘플 프로포션들을 뽑아서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모양을 띈다고 그랬죠? 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띈다고 그랬어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띈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G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G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다르게 표현하면 1.96 G 스코어 이내에 얼마가 들어가 있다? 네, 95%가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1.96이라는 게 되어 있고요. 뭐 이게 무슨 유일한 숫자냐? 아니죠. 이거 1.96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를 2.58로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2.58로 되면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점들이 전체의 몇 프로일까요? 그러면 어딜 찾아봐야 된다? 네, G테이블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G테이블에 2.58을 찾으면은 요거가 아마 제가 알기로 0.495겠죠. 우리가 곱하기 2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0.99. 즉, 이 안에 있는 이 크기, 저게 만약에 2.58로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이 크기에 분포되어 있는 것들은 전체의 몇 프로? 99%가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발상의 전환이죠. 자, 우리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제가 몇 번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또 얘기해요. 이거 알면 우리는 통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이걸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은 확실히 아느냐? 얘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 얼마? 스탠다드 에러. 스탠다드 에러는 어떻게 구했어요? 요거 안에. 그리고 얼마에? 1.96 어딜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중심으로 어떻게 된다? 이거에 이게 얘네 이만큼 모여 있다고 그거는 배운 거죠, 우리가.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모르지만 최소한 이거 사이에 이만큼 들어가 있다는 걸 알면은요.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요거랑 대체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 요 바운더리 안에 쭉 내려와서 요 바운더리 안에 즉 95% 바운더리 안에 만약에 얘가 들어가 있으면은 파이햇이 뭐였죠?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샘플의 프로포션이죠. 얘가 만약에 들어가면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얘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96 스탠다드 에러를 해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
역으로 이걸 그린 거죠. 파이 S라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이 파이 햇이 요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들어가 버렸죠. 왜 이게 가능하다? 이거 여기에서 제가 여기서 햇을 지워버리면요. 요것만 딱 지우는 거 제가 못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얘만 딱 지워버리면은 아마 얘만 딱 지워버리면은 사실은 이거 안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얘에다가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1.96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햇은 요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죠. 반대로 파이 햇이 여기 있다고 만약에 가정하면은요. 그러면 파이 햇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은 파이는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죠. 왜? 이 파이 햇이 여기 있을 만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96 스탠다드 에러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파이는 요 바깥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1.96 스탠다드 에러를 했을 때 우리가 1.96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다? 95%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99%로 바꾸면은 2.58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원래는 이걸 넣었었는데 이거를 뭘로 교체하면은 이거를 요걸로 교체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바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죠. 즉 이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이거면은 반대로 요거를 집어넣으면은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이제 앞으로는 요게 들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1.96이라고 했는데 요 다음 페이지 다시 한번 하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1.96이면 이게 95%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요거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96 스탠다드 에러 했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은 파이가 즉 파퓰레이션 프로포션이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어떻게 된다? 95%다라는 얘기죠. 왜 저게 95%일까요? 1.96이기 때문에 파이 햇이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이기 때문에요. 이걸 만약에 그러면은 2.58로 하죠. 그럼 이게 99%겠죠? 그러면은 99%면 이게 여기까지 더 가겠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더 가겠죠. 그러면은 파이 햇 플러스 마이너스 2.58 스탠다드 에러 안에 파이가 들어갈 확률은 어떻게 된다? 9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넓어지겠죠. 이만큼이 아니라 더 넓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개수를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교수님, 저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표본 평균을 가지고 표본 프로포션을 가지고 샘플 프로포션을 가지고 population 프로포션이 들어갈 구간을 정하는 작업 아닙니까? 그러면은 population 프로포션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population 프로포션이 들어갈 확률이 거의 확실한 99% 혹은 99.99%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타당한 문제이기고 지극히 타당한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넓은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저기 혼자 갈까요?
왜 그럴까요? 항상 넓은 신뢰 구간을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넓은 신뢰 구간을 가지면은 population proportion 혹은 population 그 패러미터가 위치할 수 있는 구간이 넓어져서 그만큼 우리는 실패하진 않아요.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얘기냐면은 too conservative, 너무 보수적이거나 too general, 너무 일반적인 정보를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를 만약에 조사해 보고 싶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모여가지고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1000명을 일단 모았어요. 그래서 평균 키가 재보니까 175예요. 물론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저한테는. 175가 아닌 저한테는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어찌되건 팩트는 팩트니까. 하지만 이 팩트가 대한민국 남자의 파퓰레이션 패러미터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대한민국 남자의 파퓰레이션 패러미터, 즉 진짜 평균 키가 위치할 만한 구간을 95% 수준에서 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굳이 우리가 샘플을 구할 이유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160에서 190 사이겠지. 라고 얘기하면 돼요. 우리의 최소한의 커먼 센스를 동원했을 때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가 160에서 190 안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100% 사실이죠. 평균 키니까요. 하지만 그게 무슨 통계학적인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번에 전경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평균 학점이 얼마인지를 조사하고 싶어서 50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점대 후반일 수도 있고 3점대 초반일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일 쉬운 거는 뭐 1.5에서 4.3 사이쯤 되겠죠.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100% 맞는 프리딕션이 되죠. 하지만 이거는 하나마나한 프리딕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무조건 넓게 보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인포머티브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숫자를 제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서 뭐 보통 95% 수준을 일종의 타협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의 에러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한 존재할 수 있는 5% 정도의 아웃라이어를 감안하고 실질적으로 95%. 물론 95%가 유일한 값은 아니지만 95% 수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저거를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결국은 말로 좀 설명해 놓은 게 뒤에 나와 있는 파워포인트예요. The sampling distribution of a sample proportion for a large random samples take approximately normal distribution. 이거는 CLT에서 이미 설명드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파이 햇이 falls within 1.96 units of the parameter 파이 안에 들어간다. 즉 1.96 이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스탠다드 에러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1.96이냐? 95% 됐기 때문에 그러고요. 만약에 99%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 2.58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파이가 어디에 들어간다? falls between pi hat 플러스 마이너스 1.96 스탠다드 에러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스탠다드 에러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거를 모른다는 거죠. 네. 우리가 population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한다? 여기 보시면은 충분히 large random samples 일반적으로 large random sample에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120 이상 정도를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120 이상 정도가 되면은 120 이상 정도가 되는 랜덤 샘플링을 감안해 보았을 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통계학적으로 replace pi
with pi hat에서 뭘 한다?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을 모르지만 우리가 충분한 large random sample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을 구하는 대신 sample standard deviation을 가지고 이거를 대체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결국적으로는 파이 햇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96 스탠다드 에러 해서 이렇게 구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CI, confidence interval이다. confidence interval은 무슨 얘기냐? population 패러미터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을 구해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시를 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396명, 1200명 중에서 396명이 낙태를 경험한 그거죠. 근데 이거는 1200명의 샘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분히 large한 넘버가 있는 샘플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yes는 0.33, no는 0.67이죠. 왜냐하면 396 나누기 1200을 하면 0.3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construct a confidence interval yes with 95% of confidence level. 이게 바로 신뢰 수준이죠. 그리고 신뢰 수준은 95%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99%도 할 수 있고 90%도 할 수 있고, 요 95%일 때는 얼마? 1.96. 이건 여러분들이 G테이블을 보고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95%라고 하지만 사실은 94%로 해도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94%로 해도 문제될 건 없지만 다만 차이가 뭐냐면은 94%면은 좌우 대칭이니까 양쪽이 각각 0.47이 있는 애를 찾아야 되고 0.47에 해당되는 지점수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는 1.96보다 커질 거다 작아질 거다? 네, 당연히 작아집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0.33을 가지고 있고요. 1.96, 95%라고 했을 때 1.96 곱하기 0.33이겠죠? 요거는 0.67이고요. 요건 얼마로? 1200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 요 값을 1.96을 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0.33 플러스 마이너스 0.03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0.30에서 0.36이 나온 거고요. 0.30에서 0.36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We still don't know our parameter.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몇 명이 낙태를 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we are confident with 95% of probability that 우리는 95%의 신뢰도로 무엇은 확신하고 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패러미터, 알려지지 않은 패러미터, 지금 낙태율이 falls between 0.30에서 0.36에 존재할 거다라고는 알게 되는 거죠. What will happen if we have a larger size of sample?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신뢰 구간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서세혁 학생? 샘플의 사이즈가 커지면 신뢰 구간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좁아지죠. 왜 좁아질까요? 스탠다드 에러가 작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건 어떤 말일까? 그만큼 우리가 더 정교한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need stronger confidence level, 조금 더 확실한 컨피던스 레벨을 원하면은 컨피던스 인터벌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송소영 학생? When we need stronger confidence level 하면은 뭘 바꿔야 돼요? 이 중에서. 이 공식에서 뭘 바꿔야 돼요? 1.96을 바꾸는 거죠. 왜 1.96을 바꾸냐? population 패러미터가 존재할 수 있는 조금 더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구간을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만약에 1.96에서 일단은 2로 바꿔놓고 거기에 맞는 컨피던스 레벨을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99%를 해놓고 여기서 찾을 수도 있고 이건 뭐 본인의 마음이죠. Anyway, 저 컨피던스 레벨은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거죠. 하지만 넓어진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나쁘다 좋다라고 개념이라기보다는 컨피던스 레벨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꼭 좋다고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some comments of confidence interval. What is the meaning that we are 95%? 오케이. 우리가 근데 95% 확신한다고 얘기하는데, 신뢰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If we repeatedly took random sample, 그 한마디로 랜덤 샘플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은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그 중에서 적어도 95%의 샘플에서 얻어질 수 있는 컨피던스 인터벌에는 뭐가 들어간다? population parameter가 포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n의 몇 개인지는 가정하지 말고요.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최대한 샘플 개수가 100개라고 해봅시다. 자, n개로 구성된 모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구성하는 샘플의 개수가 100개예요. 물론 우리는 100개를 다 가지고 있지 않죠. 그 중에 단 하나만 가지고 있고 단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신뢰 구간을 형성하죠. 근데 그렇게 신뢰 구간을 형성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95%로 하기 위해서 1.96을 하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100번을 다 하면은 그 중에 95개의 컨피던스 인터벌 안에는 어떻게? 요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100번 중에서 몇 번? 5번. 요게 5 out of 10이죠. 요게 안 들어갈 5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번을 한 번으로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 번으로 줄이고 싶어. 어떻게 할까? 샘플을 늘리면 될까요? 샘플을 늘린다고 저기 10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져? 샘플의 개수랑 저거랑 관계없어요. 저걸 만약에 5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고 싶으면은 이걸 늘려야 돼요. 이렇게. 왜 이걸 쭉쭉 늘리면 되니까. 이것도 이만큼 늘어가면 되니까. 다만 그러면 신뢰 구간이 2.58이나 이런 걸로 이런 G스코어를 바꿔야 되는데 이건 그만큼 less informative하다. 그 얘기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스킵하도록 하고요. 자, 요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See the Gallup statistics and calculate the CI. 보시면은요, 자, 갤럽에서 보면은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죠. 1000명 조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3.1로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표현해서 갤럽에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1%로 한다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이게 뭐냐면 신뢰 구간이란 얘기고요. 신뢰 구간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들이 뽑은 표본 비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1%를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즉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1%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population proportion이 존재할 위치할 가능성이 몇 프로? 95%다. 그럼 이제 볼까요? 자, 이거 좀 옛날 거예요. 대통령 직무 이거 세월 좋을 때죠. 네. 자, 대통령 직무 평가에서 전체에서 잘하고 있다가 74%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 74% 플러스 마이너스 3.1% 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레알 파퓰레이션 파라미터가 존재할 확률이 몇 프로? 95%라는 얘기죠. 이제 여러분들은 드디어 파이널리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플러스 마이너스 3.1%는 어떻게 구해졌냐? 요건 좀 더 말씀드리고요. 보시면은 1000명을 조사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예요. 근데 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200명이에요. 약 195명, 200명을 조사했어요. 근데 갑자기 3.1%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6.9%로 늘어났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송서영 학생 왜 그럴까? 조교의 3.1에서 6.9로 늘어났을까? 뭐가 커졌으니까? 스탠다드 에러에서 밑에 있는 이 n이 커졌으니까.
죄송해요. n이 작아졌으니까 스탠다드 에러가 커지는 거죠. 보세요. 강원은 불과 30명밖에 없어요. 30명밖에 샘플을 안 했죠. 왜냐하면 전체 인구 비율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혹은 어찌되건 샘플링 이거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밑에가 1000일 때는 3.1인데 30밖에 안 되니까 이게 17.6이 된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강원도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아예 이거를 조사하지도 않았어요. 제주도는 이걸 따로 조사하지도 않았어. 왜? 너무나도 오차 범위가 크니까. 오차 범위가 너무나도 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제주는 더 적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거의 조사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은 넘어야만 최소한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 3.1%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1.96 곱하기 파이 1 빼기 파이 햇 나누기 1000 이렇게 계산한 거죠. 요게 바로 0.031이 된 거예요. 0.031을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이거는 0.74고 이건 0.73이고 0.75고 0.76, 0.93 다 다르죠? 다 달라. 얘도 또 달라. 얘는 또 달라. 다 달라. 근데 어쩜 이렇게 하나로 딱 정할 수가 있을까요? 각각의 다 다른데. 왜냐하면요, 여러분, 요 파워포인트 맨 끝에 나와 있는데, 맨 끝에, 네, 다시 한번 제가 끝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말씀드리고, 자, 스탠다드 에러를 구할 때 우리가 Z 점수가 있어요. Z 점수는 우리가 그냥 정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N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95%랄지 99%랄지 우리가 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N도 우리가 그냥 샘플이 몇 개 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위에를 어떻게 우리가 하냐는 건데, 이 위에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 위에 값을 가장 보수적인 값으로 넣어요. 가장 보수적인 값으로 하나로 지정을 해서 넣어요. 그래야만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한 값은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큰 값이 들어갈 값을 저기다 집어넣어요. 프로포션은 1에서부터 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저 위에 파이 햇 곱하기 1 마이너스 파이 햇을 가장 크게 하는 값은 얼마일까요? 다르게 표현해서 파이 햇 빼기 파이 햇 제곱을 최대로 만드는 값은 얼마일까요? 이거는 파이가 언제이다 0.5일 때가 가능해요. 왜 0.5냐? 요거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유일한 미분이에요. 여러분도 아마도 알 유일한 미분. 파이 햇 빼기 파이 햇 제곱을 미분하면은 이걸 미분하면은 숫자 2 파이 햇. 그래서 파이 햇이 2분의 1일 때 어떻게 된다? 최대 값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딱 2분의 1일 때 최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회사들은 언제나 가장 보수적이고도 가장 안전한 값인 파이햇이 0.5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이거를 계산해요. 즉 이 6.9%는 어떻게 나온 거냐? 1.96 곱하기 195분의 0.5죠. 네. 저거 계산해 보면은 저기 나옵니다. 한번 지금 제가 계산기로 좀 표기가 그래서 그러는데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맨날 플러스 마이너스 3.1%라고 나오는 거가 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1000명을 할 때 3.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00명을 할 때 이건 제가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3.1이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거는 1000명일 때 이렇게 나와요.
아마 근데 500명일 때는 그때 보니까 4점 몇 프로가 나오고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한번 우리가 계산기가 있는지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자, 계산기죠. 자, 만약에 500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500명에다가 루트 쉽지 않네요. 표준이어서 근데 이거를 여러분 공학 계산기로 바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루트가 참 루트도 못 찾겠네 나는. 네, 요건 제가 다음번에 해보겠습니다. 루트를 못 찾겠네 여기에. 루트가 참네. 루트가 그래도 여러분이 옆에 있으면 금방 저 알려줄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옆에 안 계시니까 제가 이건가요? (500에) 네, 됐다. 이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분모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22.36이죠. 1.96 곱하기 0.5 나누기 22.36 0.043이죠. 즉 500명일 땐 여러분 4.4%가 이 소위 말하는 표본 오차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4.4%가 볼게요. 자, 네이버에서 설문조사 표본 500 4.4 쳐볼게요. 뉴스로 가볼까요? 여기 보시죠. 자, 보이세요? 제가 크게 해볼게요. 소비단체 10명 중 8명 이상은 배민 요기요 합병 반대.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할 건 없고요. 자, 이번 조사는 좀만 크게 할게요. 이번 조사는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신뢰도는 95%이며 표본 오차는 4.4%다. 아까 우리가 구한 4.4%죠. 이 4.4%가 그럼 어떻게 나온 거냐?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0.5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 여론조사 회사들은 가장 보수적인 0.5로 정해서 이거를 진행합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어요.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T 분포를 하면은 5장까지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5장까지가 마무리된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가설 검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앞쪽 부분을 어떻게 리뷰할지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평적 평가에 대한 방법을 조금 리뷰를 해보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좀 더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이나 경위톡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6주차 1차 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